네, 변화하는 국어라고 했고요. 국어라고 이야기하면 언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언어가 변화합니다. 변화해요.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할 거예요. 언어의 역사성은 변합니다. 요것만 체크하면 되나요? 아니요. 언어는 생명이 있어서 어떤 말이 생기고 생성, 많이 쓰이고 발전, 사라지고 소멸, 이러한 단계를 거칩니다. 얘를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세기에 쓰인 편지글의 일부입니다. 글쓴이와 만나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여기만 읽어볼게요. 자네 날 향해 마음을 어찌 가지며 나는 자네 향해 마음을 어찌 가지던고 매양 자네 다려 내 이로되 한데 누워서 이보소 남도 우리 같이 서르 어여삐 여겨 사랑하리 물음표 남들도 우리 같은가 물음표 하여 지내더려 니르더니 어찌 그런 일을 생각디 아녀 나를 바리고 먼저 가시는고 큰일 났네. 대충은 뭔지 알겠는데 정확하게 의사소통은 안 될 거예요. 16세기 쓰여놓은 이 말과 현대 어플이 대충은 알겠지만 명확하게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말은 의문에서 담화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다. 다시 한번 언어의 역사성. 따라서 동일한 국어라고 해도 시대적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오랜 시간 소통하면서 언어의 차이점을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지식마당, 국어의 변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는 과거 우리 조상의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온 결과다. 다시 한번 언어의 역사성. 지금도 변화의 도중에 있습니다. 당장 당신하고 나하고 말 잘 안 통할걸? 그 정도 내가 꼰대는 아닌데. 의문의 변화에 따라서 옛말의 가을이 가을, 단어 어리다의 뜻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변하는 등의 의미가 등의 예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요렇게 쓰던 말을 현대국어에는 요렇게 씁니다. 살펴보면 지금은 쓰지 않는 요렇게 점 찍은 거 아래 아 대신에 아으로 바뀌고요. 얘 반치음이라고 하거든요. 반치음이 있었는데 얘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알, 가을 요 단어에선 음운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어리다의 뜻이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얘네는 뭐예요? 의미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쌤, 언어가 바뀐다라는 말은 그럼 의문이 변한다, 의미가 변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나쁘지 않지. 언어의 변화 안에 의문의 변화, 의미의 변화 뭐 이런 애들이 있다. 밑에 나오는 한국어의 위상과 발전 얘는 앞에서 쎄빠지게 고생하다 보면 얘는 거저먹는 듯한 느낌 완전 나 좀 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줄 것이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국어사의 시대 구분 요거는 별표 한 반 개 정도 작게 하나. 알타이 공통조어라는 게 있고요. 튀르크, 몽골, 퉁구스 공통어. 그래서 요거 얘네들은 말이 비슷합니다. 뿌리는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부여한 공통어라고 해서 우리 땅이 있으면 여기까지 포함해서 요 정도 지역에서 다 비슷하게 쓰이는 말들. 부여한 공통어. 원시부여어, 북쪽의 말이고요. 북쪽의 말이 고구려어가 됐고 원시한어,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을 진한, 만한, 변한이라고 해서 삼한이라고 했었잖아요. 배우죠? 네. 그래서 원시한어는 백제어와 신라어가 되고 고구려, 백제, 신라 누가 통일을 해요? 신라가 통일을 하지. 그러니까 말도 누구 말 중심으로? 신라어를 중심으로 통일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전세, 그 다음 전세, 중세, 전기, 중세국어, 고려, 신라하고 툭 끊어서 이렇게 고려 앞에서 끊어 놓을 거예요. 왜?
신라의 말은 지금의 경주말이 표준어고 고려가 건국하면서 수도가 개성으로 변해서 개성말이 표준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느낌으로 따지면 부산말이 표준어였다가 서울말이 표준어가 되는 것이 언어학적으로 엄청 변하는 거라고. 또 우리말은 언제 변합니까? 라고 하면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 건국 이전에는 고대국어, 고려 건국 이전에는 고대국어, 임진왜란 때까지는 중세국어, 그리고 그 이후로 개화기까지는 근대국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각각 나눌 겁니다. 이벤트가 있다고 언제부터 중세? 고려 건국부터. 어이씨 헛소리 하고 있어. 어디가 있어? 고대, 중세, 근대. 요렇게 이벤트로 나눠 놓으시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국어의 변화 탐구,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할 거예요. 뭐 나란 말씀이 요 정도까지도 들어본 적 있잖아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무슨 뜻이냐? 세종이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고, 세종 25년에 창제하고 28년 3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반포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이름이 두 개야.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의 이름도 훈민정음이고, 문자로서의 훈민정음, 세종이 창제한 표기수단, 그러니까 기역에서부터 히읗까지, 아야어요, 오요, 우유, 이까지 자음과 모음,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를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문헌,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문자인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 훈민정음은 문자 이름이기도 하고 책 이름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건 중세국어고요. 중세국어는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고려 건국에서부터 언제까지? 임진왜란까지 확인을 할 겁니다. 문자, 훈민정음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초성 17자, 중성 11자를 창제합니다. 그래서 총 28개. 쌤, 지금은요, 24개인데요. 그러면 사라진 문자가 있다라는 거네요. 오케이. 사라진 문자가 뭔지 확인하면 되겠지. 표기법은요, 이어적기, 연철이라고 했습니다.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더하기.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어미가 오면 발음대로 그대로 이어 적습니다. 예를 들면 밑에 나와 있지만 이러한 거지. 옆에다가 그냥 쓸게요. 바람. 오늘 왜 이렇게 어버버버 하고 있냐. 바람 더하기 에.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 바람 에 라고 쓰고 싶지만 앞에 체언 명사적 받침이 있지. 뒤에 에 조사적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지. 그러면 앞에 있는 받침을 뒤로 넘겨 바라 메 이렇게 이어서 씁니다. 그래서 그게 이어적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요렇게 쓰면 이어적기고 앞에서 요렇게 딱 멈췄으면 얘는 끊어적기라고 합니다. 이어적기는 연철이라고 하고요. 끊어적기는 나누다 분자를 써서 분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쌤, 그러면 이어적기는 뭐라고 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거고, 끊어적기는요, 단어의 형태를 밝혀서 적는 것이다. 형태를 밝혀서 적는 것이다.
현대 국어는 그럼 따지면 끊어적기니 이어적기니? 끊어적기지. 됐을까요?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요거 하나 더 할까? 아, 오늘 너무 추워요. 안아주세요. 안따 더하기 아 라고 해놨으면 안아. 이어적기 하면 아나. 요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앞에 건 끊어적기, 뒤에 건 이어적기. 이 당시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자는 그대로 표기를 하되 한자는 그대로 요렇게 쓰고 원칙적으로 한자 음을 옆에다가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시대에 따라 원칙이 달라. 한 글자 한 글자 오른쪽에 적어줄 때가 있고 한 글자 왼쪽에 쓸 때도 있고 아예 안 쓸 때도 있고 단어별로 묶어서 옆에 따로 쓰기도 하고 그거는 또 원칙이 달라. 다음 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음과 모음 어땠을까요?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죠. 오늘날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자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하면 옛 이응, 쌤 그냥 이응인데요. 아니야. 요렇게 위에 꼭지가 하나 있어. 옛 이응. 요게 옛 이응. 히읗인 이거 이응도 아니고 히읗도 아니고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하나 더 있어야 히읗인데 여기에는 위에 하나밖에 없죠? 소리를 약하게 내는 히읗, 여린 히읗. 점 찍으면 아래 아. 세모 표시 이렇게 산처럼 되어 있는 건 반치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나요? 없어진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원짜리 하나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사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요렇게가 사라진 순서, 소멸 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질문. 현대국어에선 단모음 몇 개야? 10개.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현대국어 10개와는 달리 7개였습니다. 중세국어의 단모음 7개. 아래아, 아오, 으, 어, 이. 현대국어의 10개 단모음. 그럼 차이 나는 건 뭐 있어요? 아, 어, 오, 으, 우, 이. 그 다음에 요렇게지. 됐었을까? 차이 나는 애들은 얘네들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모음조화가 엄격히 지켜졌습니다. 모음조화에다가 밑줄. 그러면 쉽게 쓸게요. 모음조화도 언제냐? 체언 더하기 조사할 때. 어간과 어미가 결합을 할 때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모아놓는 걸 모음조화. 양성모음은 밝고 경쾌한 거예요. 뭐 있었냐? 아, 오. 음성모음은 으, 어, 우. 요렇게 3개입니다. 됐을까요? 잡은, 잡다 더하기 현대국어의 은이라고 하는 어미 대신에 이 시절엔 2개가 있었어. 안하고 은. 요렇게 2개가 있었거든. 근데 앞에 오는 잡다의 아가 양성이야. 그러니까 뒤에 어미가 올 때도 아래 얘를 쓰는 거지. 그래서 어미로서 안은 2개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얘 안을 씁니까? 라고 하면 앞에 오는 어간이 양성이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이 모음조화는 또 얘를 계속 보실 거예요. 포인트는 어디다? 양성모음 3개, 음성모음 3개. 이렇게 구별하는 것들. 다음, 오늘날과 달리 성조가 있었습니다. 성조가 있었다? 그러면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이라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중국어 배우니? 막 걔네들 막 말할 때 막 이렇게 있잖아. 말의 높낮이가. 근데 말의 높낮이로 뜻을 구별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었었대. 그거를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서 표시했고 그 이름이 방점. 뒤에도 나오겠지만 방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조 4개를 구분합니다. 사성점. 글자 왼쪽에 찍어줍니다. 좌가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제 이 빠른 바쁜 시간에 글자 옆에 점 찍고 앉아있어. 금방 없어집니다. 현대국어에는 성조가 없죠. 단어는요. 오늘날에 관한 의미나 형태가 달리 쓰인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이고 이런 어린 녀석이라고 하면 이런 어리석은 자식. 이 정도 뉘앙스 보지. 어머 제발 너무 어여쁘다. 제발 너무 불쌍하다. 이런 뜻이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도 달라지기도 하고 형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의미 부분만 찾으면 의미의 변화가 있는데 의미 변화는 3가지 양상이 있다. 1번 의미 확대. 확대가 있으니까 2번 의미 축소. 왜 뜻이 완전 전혀 다른 애들도 있던데요. 의미 이동.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 의미 확대된 단어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의미 변화 양상이 같은 것 찾기 1, 2, 3, 4, 5 이러한 것들. 다음 문장. 조사나 어미의 쓰임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형격 조사. 현대의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지만 중세국어에는 시옷 말고도 시옷, 의 요렇게 3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것들. 높임법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어말 어미 삽인데요. 아이쿠야. 옆에다가 뒤에 또 나올 거지만 일단 이름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사에다가 비읍 삽 즈에다가 잡 반치음 쓰고 앞 이렇게 3가지가 있었다. 현대국어에는 이런 애들 본 적 있을까? 없어. 사라진 거고요. 갑자기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하나만 더 할게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현대국어에는 시 하나밖에 없지만 이 시절에는 시, 샤 이렇게 2개가 있었다. 확인. 담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장이 엄청 길어. 이렇게 개별 문장으로 종결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냥 옆에다가 쉬운 말로 씁시다. 문장이 길다. 이 정도. 밑에 심화 탐구는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서도 뭐 볼 거 있었나? 네, 오른쪽 위에 국어사와 훈민정음, 훈민정음의 국어사적 의의, 문헌으로서의 훈민정음은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국어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오늘날의 국어와 의문, 어휘, 문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되어 있고 아마 나는 지금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확 와닿지 않고 가슴에 오지 않는데요.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단원 3번, 4번 반복하면 그때 확실히 하게 될 것이다. 왼쪽 잠깐만 볼게요. 현대국어와 차이점을 중심으로 하여 중세국어의 대표적인 문헌인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탐구해보고 국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 시절 국어가 지금 오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문헌에 나타난 문자를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면서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 없는 자모를 중심으로 소실 문자를 찾아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소실 문자, 아래아, 반치음, 옛이음, 여린 히읗, 그리고
요렇게 비읍 밑에 이응 쓰여져 있는 순경음 비읍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 순경음 비읍은 세종대왕이 만든 28글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글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말이지만 중세국어와 오늘날의 단어가 서로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형태가 다른 단어들을 찾아봅니다. 밑에 볼게요. 쌤, 이건 뭐예요? 옛 이응과 이응은 오늘날과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밑으로 잠깐 내려와 볼게요. 오늘날의 이응과 달리 중세국어에는 꼭지가 달린 옛 이응이 있었어. 흔히 옛 이응이라고 불리지. 옛 이응은 현대 국어의 받침의 이응과 소리값이 같다. 그거를 얘 소리 나는 거 쓰면 이렇게 쓸 거예요. N이랑 G랑 합친 글자. NG.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에서 싱 이렇게 찾잖아? 그럼 옆에 단어에 이렇게 싱 이렇게 체크되어 있어. 받침 이응이야. 초성의 이응이 아니라.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음절의 첫머리에도 쓰였다라는 점이 다르다. 현대국어에서는 아와 같이 요거 초성의 이응 소리 나 안 나? 안 나지. 이 이응과 같이 소리값이 없는 경우나 요때의 이응은 소리가 나 안 나? 나지. 둘 다 똑같이 이응으로 씁니다. 한편 중세국어에서의 쓰인 요 이응도 오늘날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아의 이응처럼 소리값이 없는 경우에도 쓰지만 현대국어에 지금은 존재하는 후두 유성음을 표시할 때도 씁니다. 옛 이응의 소리값이 받침자리에 이응이 남아있는 것과 달리 현대국어에는 사라진 겁니다. 예를 들어 됐어. 그냥 요것만 기억해. 옛 이응은 어디에서만? 받침에서만 쓰입니다. 받침에 쓰입니다. 소리값이 있어요. 소리값 있음. 그냥 이응은 초성에 쓰입니다. 종성에도 쓰여요. 하지만 소리값이 없다. 그렇게 차이점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본문 보기 전에 옆에 현대어 국어 먼저 살펴볼게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 세종이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우리는 니네 거 그냥 그대로 쓰지 않을 거거든. 왜? 우리는 자주민족이니까 자주정신.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우리 말과 한자는 서로 통하지 않아.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시의 언어의 현실. 당시 언어의 현실은 뭔데요?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는 거지. 언문불일치.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백성들을 가엾게 여긴데, 불쌍하게 여긴데, 백성들 사랑하니까. 애민정신.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새로 만들었어. 창조정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쉽고 편합니다. 실용정신. 됐을까요? 네, 위로 올라올게요. 지금 당장 얘네들을 외워놓으세요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자, 살펴봅시다. 여기 얘 읽어줄래? 어떻게 읽을 거예요? 어떻게 읽을 거야?
생종, 엉쟁, 훈민, 정음 이렇게 읽을 거야? 아니에요. 어떻게 읽을 거냐? 세종, 어제, 훈민, 정음 요렇게 읽을 겁니다. 왜? 지금 밑줄 그은 두 개만 옛 이응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응이야. 한자어를 적을 때에는 초성, 중성, 종성 다 갖춰서 적어야 돼. 초성만 있으면 어떻게? 초성, 중성만 있으면 종성을 강제로 갖다 써줘. 무엇을? 소리 안 나는 이응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요거 있죠? 강이지, 강. 가에다가 옛 이응 요렇게 쓰는 거지. 하지만 뭐예요? 부모죠. 그때는 소리 안 나는 이응을 써준다고. 읽을 때는 부모라고 읽고. 당신 이름 이렇게 써놓고 소리 안 나는 이응 쓰고 그 다음에 도현 이렇게 읽는 거지. 동현이는 어떻게 쓰겠어? 동현 이렇게 쓴다고. 됐을까? 이러한 것들을 다른 교과서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그냥 빨간색으로 체크해서 써놓도록 할게요. 뭐라고 써놓을 거냐?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뭐다? 한자를 쓸 때에는 초성, 중성, 종성 다 갖춰서 쓴다. 소리 나는 이응은 옛 이응이라고 쓰고 종성이 없을 때에는 그냥 이응을 씁니다. 그래서 세종, 어제, 훈민, 정음. 어머, 또 눈에 띄는 거 뭐 있어요? 요거 현대국어에서의 안 쓰는 얘 이름 혹시 기억나? 그렇지, 여린 히읗. 여린 히읗을 쓰고 있습니다. 나란 말싸미, 나라의 말이 둥기에 중국과 달라서 여기 이 시옷 어떻게 해석했어요? 나라의 말이라고 했죠. 의, 관형격 조사. 말싸미는요, 말쌈 더하기 이야. 근데 이 미음 어떻게 됐어? 뒤로 넘어갔죠? 그럼 우리 위에다가 뭐 쓸 수 있는 말이 있는데 뭐 쓸까? 이어적기. 나랏 말쌈이 둥귀에 중국과 달라서 와과 대신에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중국과 달라서 달아라고 되어 있고요. 갑자기 질문. 이렇게 썼으면 끊어적기, 이어적기? 그렇지. 얘는 끊어적기지. 예외적인 겁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로. 자, 질문. 자 밑에 있는 요 이응은 그냥 이응이야, 옛 이응이야? 그냥 이응이에요. 그럼 옆에다 이렇게 써야지. 소리 안 납니다. 문자와로. 문자와 서로 사마띠 통하지 아니할세 아니함으로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할세 아니함으로 사마티 연결어미. 저건 중요한 말 아니야? 아니할세 얘는 중요하네요. 뭐뭇을세 아니함으로 연결어미인데 어떤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그리고 이 시절에는 받침에 8개만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8개에 시읒 받침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시읒만 써놨거든. 그래서 얘는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지만 뭐라고? 팔종성법. 당시 쓸 수 있는 받침은 8개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밑에 해석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나와 있지. 어리다.
영한 거랑 어리석다랑 의미상 관계가 있어, 없어? 없지. 의미 변화 중에 의미 이동. 어리석은 백성이, 이 성 밑에 요 이응은 그냥 이응이야, 옛 이응이야? 옛 이응이에요. 소리 나잖아요? 한자인데 소리가 나잖아? 백성이 무슨 조사? 주격조사.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다시 여기 보세요.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거예요. 체크해야 될 거는 누구냐? 요이 주격조사. 홀빼이셔도의 이 배는 바 더하기 이인데요. 요 이도 주격조사라. 아, 쌤, 그러면은 주격조사 2개예요? 아니요. 주격조사 하나예요. 근데 형태에 따라서 다른 거지. 어디다가 적어볼까? 오른쪽에다가 잠깐 또 적어볼까요? 아까 써놓은 거 지우고 그대들은 옆에서 또 다르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이 시절에 있었던 주격조사. 2. 앞에 글에, 앞에 체언에 받침이 있으면 이야. 앞에 받침이 있으면 이야. 받침이 없고 이로 끝나면 안 써. 이로 끝나면 안 써. 앞에 글자에 받침이 없고 이 이외에 다른 애들이 오면 이응 없이 그냥 이렇게 씁니다. 예를 써드릴게요. 이거야. 말쌈 다음에는 이야. 뿌리라는 걸 이 시절에는 불휘라고 했거든요. 이때는 안 써. 공자맹자 할 때 공자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바 다음에는 이렇게 써서 얘를 합쳐서 배 이렇게 씁니다.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들이 뜻을 원래 앞에 디귿 있었는데 뒤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 한 거야? 이어적기 한 거지. 선생님, 비읍 디귿체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제 이름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습니다. 초성에, 어두에, 자음이 물이 지어 있습니다. 어두, 자음분. 이어적기 했습니다. 싫어, 능히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하니라. 많으니라. 펴디, 펴지, 국외음화 안 되어 있죠? 못할 놈이는요. 놈 더하기 이야. 앞에 받침이 있어서 이라고 쓴 거지. 그리고 이어적기 해서 놈이 이렇게 쓴 거고. 졸려 죽겠지. 하니라, 하다, 많다. 예, 의미 이동된 단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식해서 그래요? 집에 가서 선생님이 선풍기로 학대했다 그러지 말고. 가야. 여기 봐. 나. 뒤에 조사, 주격조사 쓰세요.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인데 몇 번 쓸 거야? 2번 써야지. 왜? 앞에 받침 없고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내가 일할 이것을 위하야. 여기 한자잖아요. 소리 안 나는 이응이지. 위하야. 어여삐 여겨.
예쁘다 내 백성들. 예쁘게야? 아니야. 불쌍하다야. 불쌍하게 여겨서. 불쌍하다 의미 이동된다는 거지.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자 밑에 요 이응도 그냥 이응이죠. 소리나는 이응 아니죠?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만들었으니 맹갈나오니 인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건 요거예요. 1인칭 화자. 그래서 훈민정음 에이 세종대왕이 시키고 밑에 애들이 만들었겠지. 아니야. 세종이 직접 만든 거야. 뭐 때문에 알 수 있어? 이 5 때문에 알 수 있어. 5는 1인칭에만 쓰이는 거니까. 내가 만들게 했으니, 만들라고 했으니, 만들라고 시켰으니 아니야. 맹가오니야. 5.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건 자랑해도 되지. 뭐 어때? 1인칭. 사람마다 해요. 사람마다 하여금 수빈이겨 쉽게 익혀서. 어머, 여기에서 또 눈에 띄는 거는 뭐예요? 현대국어에는 쓰지 않는 순경음 비읍이 쓰였습니다. 라는 거죠. 수빈이겨 쉽게 익혀서. 날로 쓰매 편안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쓰매는요 원래 쓰다 더하기. 쓰다면 동사지. 명사죠. 거기에 부사격조사 애가 붙은 겁니다. 그럼 쌤, 모든 동사에 붙이면 명사 되나요? 아니요. 이 시절에 명사형 어미에는 두 개 있었어. 자, 질문. 왜 옴을 안 쓰고 음을 썼을까? 왜 옴을 안 쓰고 썼을까? 앞에 오는 어간, 의가 음성이니까. 음을 쓴 거죠. 그러면 수매라는 단어 밑에다가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어두자움군 쓰였습니다. 두 번째, 이 시절에 명사형 어미 있었어요. 모음조화 엄청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미음 뒤로 넘어갔네요. 이어적기 하고 있었어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저렇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 됐을까요? 뼈난키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어두자움군 있고요. 아래아 쓰고 있고요. 미음 넘어갔네. 이어적기 했습니다. 뭐 그냥 요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른 교과서 버전으로 볼 건데 그거 돌리고 나면은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말 하얀 걸로 다시 체크할 거예요. 졸려 죽겠지 지금. 저게 선풍기 때문에 눈 시린 게 아니네. 밑에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현대어 풀이를 비교해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자음과 모음을 살펴봅시다. 자음, 얘네들 있고요. 모음, 이런 애들 있습니다. 라는 것들. 이제는 이름 알고 가야지. 요거 맨 앞에 거 이름 뭐였어요? 꼭지 달려있는 거? 옛 이음. 여린 히읗.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어두 자음군. 쌤, 없다에 비읍시오 쓰이는데요. 여기 있는 건 초성에 쓰이는 애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모음자 있었고요. 살펴봅시다. 이르고자 초성에 있는 니은이
이응으로 바뀐 게 아니라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야. 어두에서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앞에 니은이 탈락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두음 법칙. 그러니까 중세 국어는 두음 법칙 적용이 안 되고 현대 국어는 두음 법칙 적용됩니다. 뜻을 어두자음군이 대체로 된소리로 바뀝니다. 여기에는 어두자음군 있었는데 여기에선 된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괜찮나요? 물론 이제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뜻을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뜻 더하기 목적격 조사을 얘가 들 요렇게 온 거거든. 그러면 저 단어에서의 알 수 있는 거 빨리 다 얘기해 하면은 1번 어두자음군 있었어요. 2번 이어적기 했습니다. 이 시절의 목적격 조사는 크게 형태가 4개인데 앞에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알, 을 둘 중에 하나 골라 쓰거든. 근데 왜 알 안 쓰고 을을 썼을까? 앞에 어간이 음성이니까. 그러면 밑에다가 우리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어두자음군 있습니다. 이어적기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잘 지켜지고 있었다? 모음조화 잘 지켜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 표지, D를 G로 바꾸는 거 뭐라고 그래? 국계음화. 모음이나 반모음 이 앞에 드트가 츠츠로 바뀝니다. 국계음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중세국어에는 국계음화 없었어요. 중세국어엔 어두자음군 있었습니다. 중세국어엔 두음 법칙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된다고. 저 자식이 평소 같으면 좀 쉬었다 하자고 그럴 텐데 왜 이러지? 뭐 어때? 다음 페이지. 중세국어의 어리다는 어리석다. 지금은 나이가 적다. 요게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 이동. 나란 말쌈이 옛날에 말쌈 하면 말이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 다 말쌈이야. 근데 지금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어른이 한 말 요만큼만 말씀이지. 그 의미가 축소됐지. 옛날엔 놈 하면 사람 전체야. 지금은 낮잡아 이르는 말, 이 자식 저 자식 그거죠. 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지. 의미 축소. 어여쁘다는 불쌍하단데 지금은 아우 예쁘다. 뜻이 불쌍하다랑 예쁘다랑 전혀 상관이 없죠. 의미 이동. 됐을까요? 의미 이동, 확대, 축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옆에 거 잠깐 볼게요. 오늘날 쓰이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과거의 단어가 지닌 의미가 오늘날과 어떻게 다른지 파악해 봅시다. 의미 변화에는 일단 확대, 축소, 이동 3가지가 있는데 확대는 좁은 영역에서 쓰던 게 널리 쓰여진 거. 옛날의 다리는 사람하고 짐승만 다리인데 지금은 책상 다리도 다리라고 하죠. 다리라고 이름 붙여줄 수 있는 게 늘어났다. 축소, 본래 쓰이던 의미의 영역이 좁아지는 것. 옛날에 짐승하면 중생이야, 중생. 생물 전체, 사람이 아닌 동물로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의미 축소. 의미 이동은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것. 뭐 있지? 지갑. 옛날에 종이로 만든 갑옷이 지갑이거든. 지금은 돈 넣는 게 지갑이지. 왼쪽으로 잠깐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구절들이 현대국어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고 조사의 형태나 쓰임이 현대국어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봅시다. 나랏말싸미 주의해야 될 거는 뭐예요? 요 시옷이죠. 이 시옷. 나라의 말이 시옷이 관형격 조사의 대신 쓰이고 있습니다. 둥귀에 달아에 중국과 달라서 중국말하고 우리말하고 뭐 하고 있어? 같아 달라? 비교하고 있지.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비교 부사격 조사. 홀빼이셔도 이 배는요. 바라고 하는 의존명사 더하기 주격조사 이가 쓰인 겁니다. 모음 뒤라서 요 이가 주격조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쌤, 그러면은 이 시절에는 주격조사 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옆에다 당구장 표시 땡땡. 주격조사 가 없음. 주격조사 가 없음. 다음을 명사와 조사로 구분해보고 중세국어 시기의 표기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시다. 말싸미, 요 미음이 뒤로 넘어갔죠. 놈이, 미음이 뒤로 넘어갔지. 뜻을, 뜻, 디귿이 뒤로 넘어갔죠.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연철, 이어적기 방식. 어떻게 쓴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 됐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까? 여기 앞에 얘네들은 이어적기 한 거고 뒤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썼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끊어적기 하는 거지. 이어적기냐 끊어적기냐. 이어적기 끊어적기 옆에 2번 중세국어 표기법의 큰 특징은 이어적기, 연철했다라는 겁니다. 명사와 조사가 결합할 때요? 그때만인가요? 아니요. 하나 더 있죠. and. 용언의 어간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도 이어적기가 적용이 된다. 왼쪽 살펴볼게요. 훈민정음 관리 등용 시험의 과목이 되다. 함길도 자제로서 이과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훈민정음에 합격하여 입격한 자에게만 다른 시험을 보게 할 것이며 이게 1차 시험이야. 각 관하의 이과 시험에도 모두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하라. 나 한글로 시조를 씁니다. 맷버들 갈해 걷거 보내노라 님의 손들. 자신은 창밖에 심고두고 보쇼서.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쇼서. 서첩에 실린 기생 홍랑의 시조. 위에 살펴보면 훈민정음 창제가 국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라고 확인해보면 한글을 널리 보급하여 사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나를 보면 국문문학이 활발히 창작되었다. 한글 창제로 여성이나 평민계층 등 4대부 중심 문어 생활에서 소외됐던 이들이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 전반에 문화 및 언어 생활 향상에 기여했을 것이다. 됐을까요? 옆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 이건 뭐예요? 홀빼이셔도의 모음 아 뒤에 이가 주격조사로 쓰인 건데 그러면 이로 끝나면 이를 2번 적나요? 우리는 이미 알죠. 이로 끝나면 안 쓰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국어의 발전과 한국어의 위상, 이제 거저먹는 거죠.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변화를 생각해 봅시다. 2005년 새말의 어종별 출현 비율, 한자어 제일 많고, 외래어가 그 다음 많고, 고유어 한자어 많고, 2014년 새말, 한자어 확 줄었고, 외래어 확 늘었죠. 이런 것들.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해봅시다. 새로운 말의 어종별 출현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이랬고 2014년에는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뭐 외래어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라고 훨씬 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 밑에 2번. 중세국어 시기에 이와 같은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새로운 말은 고유어, 현재어, 고유어가 훨씬 더 많았었을 겁니다. 그 정도지. 당시 일단 외래어는 외국과의 교류가 적으니까 들어오는 말이 적겠지. 물론 이 시절에도 중국어, 몽골어 엄청 들어와요. 국어의 어휘 구성이 어떻게 변할지 추측해보고 바람직한 변화 양상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밑줄만 긋고 갈게요. 외래어의 유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외래어의 비중은 높아지겠지. 외래어 중심으로 우리말 어휘 구성이 변할 가능성이 있어. 자연스럽지만 우리말 지키는 거 중요해. 무분별하게 외래어가 남용되지 않고 국어를 가꾸려는 태도가 필요해. 뭐 요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네, 보충자료 나온 거니까 됐고, 다음 페이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위상과 발전 방향을 생각해 봅시다. 어쩌고 저쩌고 전 세계 28개국 10만 7천 명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웁니다. 오!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중국어, 일본어처럼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애들. 한국어 교육 관련 현황,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대륙별 세종학당 설립 현황. 개수가 요 정도면 그냥 많은 거라고 합시다. 세종학당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가리키는 그냥 학교 같은 거예요. 다 우리말과 우리글의 위상. 나라 밖에서는 우리말과 우리글이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그래서 BTS 막 이런 애들 남미에 가서 콘서트 하면 우리나라 말로 얘네들이 따라 부르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냐? 그런데 나라 안에서는 어떤가?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가 어렵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말을 파괴하고 있다.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언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언어는 훨씬 더 쉽고 정확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책 이름, 공문서, 보도자료에 불필요한 외국어나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를 쓴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자. 힘내자, 중소기업, 공공구매로처럼 어느 행정기관의 구호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야 볼 수 있는 것 같은 한글 파괴처럼 우리말 표기를 아예 무시했는데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네요. 며칠 전 열린 세계 소리 축제의 주제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라는 식으로 역시 파괴하고 있어. 한글을. 어떤 공공기관이 마련한 복고풍 대중가요 행사는 복 받으세요 할 때 복고 클럽이란다.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도무지 뜻을 짐작할 수 없는 마더세이프, 뭐 엄마가 안전한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워킹 스쿨버스, 이건 뭘까? 행복 이음, 이어줍니다를 이음, 뭐 이렇게 쓴 거는 인천의 이음 카드가 10%가 뭐지? 포인트였거든? 이렇게 줄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잘 썼는데. 잡월드라는 정책 이름을 내세우고 있어 무슨 정책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 국립국어원이 알기 쉬운 말로 다듬어 적극적으로 권유해주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 국민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공감을 얻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일단 니들 누구? 행정기관에서의 쓰는 언어는 쉽고 정확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립국어원에서 초중고 학생의 언어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일상 대화 속의 욕설과 비속어,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이 가득하다. 몇 년 전에 막 그런 공익 광고 같은 거 있었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쭉 앉혀놓고 욕하지 않고 얘기해보세요 하니까 애들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말을 못하겠어. 막 그러던데. 욕 좀 하니? 그래요. 하지 마. 이들의 언어를 순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봤지만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한 방법 중 한 가지를 찾았지. 가정에서 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때 언어가 상당히 순화된다라는 것이다. 부모님들, 자녀분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히 자녀들의 언어 생활에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이거는. 대부분 부모가 자기 자녀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는데 믿고 싶더라도 한 번쯤 자기 자녀의 언어 습관을 살펴보는 노력을 하면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가 클 것입니다. 청소년의 언어 순화를 위해 방송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방송도 노력해라. 방송은 특성상 사회의 생활 언어 그대로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언어 예절이 실종되고 막말과 비속어가 일상화된 품격 없는 말을 오락 프로그램에서 계속 내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청소년이 이런 환경, 부적절한 언어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근데 방송에서 말 순화해서 쓰면 뭐하나 요즘 다 유튜브 보는데요. 한글날을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금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확하고 품격 있는 언어 생활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라면서 글 전체의 주제가 마지막에 있네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가나 한국어와 한글의 위상이 높아진 이유는 역시 BTS지. 경제력과 외교적 위상이 높아진 겁니다. 한류 열풍도 있고요. 다의 글쓴이가 지적한 국어의 현실에 비추어 우리 말과 글을 발전시킬 방법. 외래어나 외국어 남용하거나 욕설, 비속어 등 사용하고 한글을 파괴하는 등 우리말을 해치는 일 하지 맙시다. 바르고 품위 있는 국어 생활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이 정도겠죠. 다음 페이지. 한글의 창제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을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앞에 나와 있는 맨 앞에 그림은 뭐예요? 이거 남의 나라 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라고 외래어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겨울 시즌 필수 아이템인 오버사이즈 패딩 점퍼의 하이 실종 패션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미드컷 70 부츠와 볼드한 아일렛이 감각적으로 얽혀있는 부츠를 유니크한 컬러의 앵글 삭스와 매치를 해서 전체적인 스타일링에 힘을 주었다. 이대로 옷 입어보세요라고 하면 난 못 입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치게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밥 가능한 부분, 갓밥이라고 쓴 거냐? 갓밥 가능한 부분, 오늘 혼밥각 무슨 일 있음? 7시까지 숙제해야 되는 부분, 부들부들. 숙제 오래 걸린다는 거, 이건 뭐야? 레알 평판가? 레알 그거 인정. 빼봐. 따박각이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겠지. 이렇게. 어디 있을까요? 뭐 긍정 의견, 부정 의견이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때 이런 것들. 이렇게.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패스. 뭐 한자어나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게 나쁜 건가요? 뭐 꼭 나쁜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고유어 쓸 수 있으면 고유어 써주자 뭐 이런 거지. 됐어. 다음 소단한 평가 문제 있죠. 세상. 들떨어진 짓을 하고 있었는데. 자, 시작해 볼게요. 신라의 삼국통일 이전을 고대국어? 아니요. 고대국어는 언제까지? 고려 건국 전까지죠. 1번 틀렸고. 훈민정음의 창제는 후기 중세국어의 사건이다. 정답.
시기산 중세보다 후기 중세국어의 시기가 더욱 길다? 아니요, 전기가 더 길죠. 가보개혁으로 인해 중세국어와 근대국어가 이루어집니다? 아니고 전기 근대국어와 후기 근대국어는 병자호란 아니죠. 병자호란 조선 때 있었던 일인 건데 해당되는 얘기는 2번. 밑으로 내려가죠. 선생님의 수업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를 이어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 오늘은 국어사의 시대 공부를 할 거예요. 국어사를 나눌 때는 언어 외사가 아니라 언어 내사를 적용해 구분합니다. 언어의 변화를 중심으로 볼 겁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를 구분할 때 역사적 사건으로 구분하잖아요. 역사 구분에서 역사적 사건이 핵심이죠. 마찬가지로 국어와 같은 언어의 역사를 구분할 때에는 역사적 사건과 같은 언어 밖의 역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우씨 훈민정음 창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더라. 언어 안의 역사, 언어적 사건이나 변화를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해야 합니다. 1번, 국어의 변화는 역사적 사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거는 아니야. 언어 외사와 언어 내사를 모두 반영해서 국어사의 시대, 바로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언어 내사를 반영해서 국어사를 구분하라고. 역사 서술의 시대 구분과 국어사의 시대 구분은 기준이 일관되면은 시대, 언어 외사로 하라는 이야기인 건데 틀린 얘기지. 국어사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아니야. 언어학적으로인 거지. 답은 5번이겠네요. 동일한 왕조라도 언어에서 큰 변화가 있다면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해야 되겠어. 예를 들면 뭐처럼? 임진왜란처럼. 답은 5번. 다음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중세국어에 관련된 거고요. 세종, 엉쟁, 훈민정음이 아니라 세종, 어제, 훈민정음. 소리 안 나는 이응 씁니다. 이거 혹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이름은 길었지만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내용이 뭐예요? 한자를 표기할 때에는 초성, 중성, 종성 다 갖췄습니다. 초성, 중성만 있다면 소리 안 나는 이응을 쓴다. 소리 나는 이응은 옛 이응을 쓴다. 왜 그랬을까? 중국식 발음을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 밑에 나와 있는 3번 문제 보러 갈게요. 1. 쉐의 종성 이응은 소리값이 없이 쓰인 것이다. 소리 안 난다. 맞죠? 종의 옛 이응은 오늘날 종의 이응과 소리값이 같습니다. 그렇지. 영어의 NG 발음 나는 거. 엉의 초성 이응과 종성의 이응은 소리값이 같다라고? 요 이응 소리나? 안 나지. 밑에 이응 소리나? 안 나지. 그러니까 소리값이 같다라고 하면 안 되지. 소리값이 없는 거지. 제의 초성, 중성은 소리값이 있지만 초성, 즈, 소리 나죠? 중성, 예, 소리가 나지. 종성은 소리값이 없다. 맞는 얘기지. 음의 초성 이응은 소리값이 있지만 그렇죠. 흐와는 소리값이 다릅니다. 왜? 애초에 얘는 이름이 여린 히읗이라고 해서 음가가 있지. 음과 흠 사이에 음을 나면 됩니다. 4번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중세국어의 특징. 밑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쓸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쓸까? 나란 말싸미. 쓸 수 있는 말 엄청 많네. 시옷 관형격 조사 있죠? 된소리 있지? 아래 지금 안 쓰는 거 있죠? 말싸미 이어적기 했지? 이라고 하는 주격 조사 있죠? 글자 옆에 점 찍혀 있으니까 성조 표시를 하는구나. 해줄 수 있는 말 엄청 많죠. 그리고 말쌈, 의미 축소되었다. 둥귀의 달아, 비교 부사격 조사 있고요. 달아는 달아다 더하기 아가 합쳐져서 달아 됐는데 이 부분만 특이하게 끊어졌게 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문자 소리 안 나는 이응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했습니다. 서르의 어는 음성, 음성, 어머 모음조화 엄청 잘 지켜졌구나 이런 얘기 또 해줄 수 있지. 밑으로 내려올게요. 나란 말싸미 관형격 조사 시옷이 스가 사용되었습니다.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되는 말 괜찮죠? 둥빅에 달아 요 에는요 조사에의 용법이 오늘날과 달리 옆에다가 쓸까? 비교 부사격 조사. 달아 어간과 어미를 적을 때 이어 적기를 했다. 이에는 소리가 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달아지 이어 적기 한 거 아니고 요것만 보자면 이어 적기가 아니라 끊어 적기 한 거지. 그러니까 3번이 틀리죠. 문자 한자 뒤에 한자 음을 병기해서 적었다. 맞는 말이죠. 서르 오늘날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괜찮고 옆에 이 말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뭐라고? 이 단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 뒤에 5번 보러 갈게요. 위 자료에 나타난 어휘 중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어휘 의미 변화에는 확대, 축소, 이동이 있습니다. 확대는 본래 의미하던 영역이 넓어지는 거고 축소는 의미의 영역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동은 본래 의미가 다르게 바뀌는 겁니다. 의미 이동의 예로는 나라, 이거는 그대로 의미 뜻과 형태가 유지되고 있죠. 사마띠, 얘는 단어 자체가 소멸을 했고 이런 전차로 이러한 이유로 소멸했죠. 어리다, 어린, 뜻이 이 당시에는 어리석다. 지금은요, 나이가 젊다 이런 뜻이고 얘 의미 이동이네. 리르다, 리르고저 얘는 단어의 표기 형태가 다르다. 표기 형태가 달라짐 이거인 거지. 의미하고 관련 있는 건 4번 됐을까요? 다음 의존명사는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는 명사입니다. 의존명사. 이러한 명사의 특징은 반드시 앞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돌아오죠. 의존명사 찾아주세요 이거지. 어린 백성, 앞에 꾸며주는 말이 꼭 있어야 되나? 그렇지는 않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의존명사죠. 그쵸? 그 다음에 있어도 이거는 뭐야? 명사 자체가 아니지. 뜻 혼자 쓸 수 있잖아요. 앞에 꼭 꾸며주는 말 여기는 있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 놈 못할 놈 못할 사람 얘는 꼭 필요하네. 앞에 하다못해 아이고 이놈아 해서 이 꾸며주는 말이 있지. 놈은 혼자 못 써요. 됐을까? 그래서 의존명사예요 라고 찾으면 답은 3번. 다음 7번부터 12번까지요. 마참내 어디가 있냐. 밑에 있는 거 우리 미리 써볼 수 있으면 쓸까? 네. 나 더하기 주격조사 2. 위하야 현대국어에서 쓰지 않는 아래아 쓰였고 어엿 비너격 비 새로 스물 뭐 이러한 것들. 이제 요거 다른 교재에서는 뭐 원순 모음화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건데 일단은 대기. 옆에 나와 있는 7번 이제 보러 갈게요. 어머 사동 시키는 거
주체가 제3자의 대상에게 어떠한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문법 요소를 만드는 것이다. 시키는 거, 시킴. 현대국어의 전형적인 사동 표현에는 동사 어근에 사동접사가 붙는 단형사동, 사동접사 뭐 있어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렇게 있고 뭐뭐하게 하다가 붙는 장형 동사가 있습니다. 중세국어의 경우 비록 오늘날에 쓰이는 형태소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 7번 안 하고 8번 하고 있었을까? 에이, 됐어? 맹가노니 만들었으니 해여 하여금 얘 뜻 어떻게 해요? 해여 하여금 쟤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하다에 이여 요렇게 오는 거지. 하이여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 하나가 있네. 요렇게 날로는 그런 애들이 전혀 없고. 다음 장형사동은 뭐 찾으면 돼?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하다 게 하다. 답은 3번. 위에 7번 보러 갈게요.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오늘날과 매우 다른 체계에 있습니다. 기억해. 현대국어의 단모음 몇 개? 이 시절 중세국어의 단모음 몇 개? 7개.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요렇게 7개 7단모음 체계입니다. 이것 외에 모음은 중모음이죠. 이러한 체계는 근대 시기에 누가 위외가 단모음으로 바뀌면서 현대국어에는 10단모음 체계가 되었습니다. 7개에서 4개 늘어나면 11개인데 한 개 어디 갔어? 아래야 사라졌지. 그러니까 개수로 딱 맞죠? 네, 현대 중세국어에서는 애와 같은 발음이겠군. 자, 살펴봅시다. 여기에 애 있어 없어? 애 없지. 그냥 단모음 아니고 중모음이죠. 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지. 중세국어에서는 중모음이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이 발음이 됩니다. 틀린 얘기지. 현대국어에는 없는 오케이 이중모음 여기 있는데요. 단모음이라고. 이중모음이 아니라 아래아 단모음이다. 2번 틀린 얘기죠. 3번 이죠. 중세에 여기 있네. 이 단모음이야. 현대국어에서도 단모음이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에 모두 있는 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이지. 리을, 현대국어와 달리 중모음이었고 중세국어에서는 단모음에 없죠. 그러면 중모음이지.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4번이 맞는 얘기지. 의죠. 현대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단모음, 중세국어에서도 단모음이었고 현대국어에서도 단모음이지. 그러니까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단모음이 쓰여져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8번 확인했고요. 다음 페이지 9번 보러 갈게요. 위 자료를 참고하여 오늘날과 구별되는 중세국어의 특징.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습니다. 괜찮죠? 어두자음군 사용된 단어 뭐 있었는데 마참내 제 뜻을 실어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편안케 하고자 할 따라미니라 할 때 어두자음군 쓰여져 있죠? 음은 오늘날과 달리 소리의 높낮이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성조 있었죠. 성조는 뭘로 표기해요? 글자 옆에 점, 방점으로 표기하지. 2번 맞지.
3번 띄어쓰기 사용되지 않았다. 맞는 말이죠. 주격조사의 사용 환경이 오늘날과 다르다. 그렇지. 주격종사 이를 앞에 글자에 받침이 있냐, 이로 오냐, 이 이외의 모음이 오냐에 따라서 나누죠. 문자, 어말의 르브와 같은 겹받침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중세국어 시절에는 받침, 팔종성법, 받침 8개만 씁니다. 뭐 8개 쓸까요? 요렇게 옛 이해까지 해서 8개 씁니다. 왠지 현대국어의 칠종성 저기 끝소리 규칙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지? 네, 그거 떠올리시면 완전 땡큐지. 밑으로 내려와서 10번 보러 갈게요. 중세국어에서는 탈락 등 의문 현상을 반영한 표기가 있습니다. 중세국어가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알다, 느냐에 아느냐, 리을이 탈락된 발음을 표기해도 하는데 이러한 표기 경향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리을이 탈락해서 소리 나는 대로 쓴 거 찾으면 됩니다. 얘는 그냥 답을 찾을게요. 4번. 왜? 맹, 갈, 노, 오니, 맹갈, 리을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4번 정도 확인해 보면 되겠지. 다음 11번 보러 갈게요. 위 자료에 제시된 어휘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되는 것, 대명사는 담화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이거 1학년 교과서 자습서에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워요. 너네 교과서가. 본래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품사지만 발화 장면이나 담화에서는 문장 속에 주어진 대상이나 문장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중 앞에 나온 문장을 다시 읽기 위한 것을 전술 언급, 앞에 나온 문장을 다시 읽는 것을 3번이죠. 내 일할 위하여, 내가 이것을 위하여. 여기에서의 이것의 내용은 뭐예요? 중국말하고 우리말하고 서로 통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뜻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 라고 하는 문장 전체를 싹 다 받아주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 미인은 원래 남자 여자였는데 지금은 여자만 쓰입니다. 의미 이동 축소 확대. 그렇지. 남녀에서 미인으로 했으니까 의미 축소 찾으면 되죠. 뜻은요. 의미 축소하고는 상관이 없지. 놈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비속어로 쓰이죠. 놈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었지? 축소는. 하다는요. 많다에서 말 그대로 하다. 그러니까 얘는 의미 이동이지. 어여쁘다. 이거는 뭐예요? 불쌍하다. 하지만 지금은 뭐라고 쓰이고 있어요? 아, 예쁘다. 그러니까 얘는 의미 이동이지. 쓰다는 단어의 형태가 바뀐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페이지. 성인들의 국어 생활에 대한 탐구입니다. 한길도 자제로서 이과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훈민정. 어머, 훈민정음 한자로 쓰게 했다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밑에 나와 있는 1번. 한글이 고위 지배계층의 주된 표기수단이 되었다? 에이, 그거는 아니지. 그냥 시험 과목에 첨가가 된 거지. 이렇게. 이 당시에 한글을 뭐라고 했었냐면 언문이라고 그랬어요. 언문. 천박한글이라고 그랬어. 되게 무시했었어.
여자들이나 쓰는 글이다라고 해서 암글, 뭐 이렇게도 이해됐고, 아래 것들이 쓰는 것이다라고 해서 아햇글, 뭐 그렇게 해서 무시했었죠. 나는요, 서첩에 실린 홍랑, 누구예요? 기녀죠. 기녀도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2번. 여성도 한글을 통해 문자 생활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지? 다음 다 볼까요? 아, 자식 둘난 게 갓없을제 언문 가르쳐 보내옵소서. 수고롭사오신 언문 가르치옵소서. 언문, 한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지금으로 따지면 한글 교육이 필요합니다. 뭐 요 정도의 이야기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3번 민간에서 한글에 대한 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괜찮네요. 라 볼게요. 최말리 우리 조선은 조종 때부터 내려오며 지성스럽게 대국, 명나라를 섬기면서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를 준행, 엄격히 실행해 왔는데 이제 글을 같이 하고 법도를 같이 하는 때에 이제 어느 정도 중국이랑 동급이 된 이 상황에 언문을 창작한 것을 보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최말리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거지. 이 당시에 성균관 부제학이었어. 성균관 넘버 2. 4대부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화 한글을 판단했습니다. 괜찮죠? 한문은 간결하면서도 오묘한 것을 존중하여 내용을 잘못 알아보기 쉬우나 언문으로 왕복하면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으니 언문, 한글을 쓰면 의사소통, 오류가 거의 없어요. 부녀자나 할 학문이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글 찬성. 4대부는 한글 사용이 실용성, 그렇지. 의사소통에 오류가 없습니다. 실용성이지. 맞는 얘기죠? 답은 1번. 14번부터는 답만 확인할게요. 14에 4번, 15에 5번. 됐을까? 두 문제 정도는 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잠시만요.